멋진, 그러니까 사또? 예. 뭐 이렇게 부사님? 다 앉아 계시네요. 야, 뭔가. 도심 속에 숨겨진 보물 같은 역사 이야기, 동네의 옛 이야기 속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오늘은 오랜 세월 부산의 중심이었던 동네로 떠나볼 건데요. 고즈넉한 돌담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곳, 동래부 동원에서부터 여행이 시작됩니다. 일단 여기 들어오니까 막 풀냄새가 나고 도심 한가운데 이런 멋진 기와집 같은 게 있어요. 여기는 도대체 어떤 곳이에요? 멋지죠? 네. 여기는 동래부 동원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부산시청과 같은 곳입니다. 동래부 동원은 조선시대 동래부사가 행정 업무를 보던 곳인데요. 이곳에서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지켰던 동래부사. 이번엔 동래부 동원의 중심 건물인 충신당을 찾았습니다. 여기 충신당이 다 오니까 멋진, 그러니까 사또? 예. 뭐 이렇게 부사님? 다 앉아 맞습니다. 계시네요. 동네는 행정 체계상 도호부에 속했기 때문에 도호부사, 그리고 줄여서 그냥 동래부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부사님은 굉장히 다른 지역의 도호부에 계시는 부사님보다 위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곳에는 보통 종삼품이라는 품계를 가지고 부임을 해오셨다면 우리 동래부에 오시는 부사님은 정삼품, 당상관의 품계를 가지고 이곳에 이제 부임을 해오셨습니다. 정삼품은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 앞에서 국사를 논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품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동네는 왜 그럼 특별히 이렇게 품기가 높은 분이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동네가 일본과 접해 있는 변방입니다. 변방이다 보니까 일본의 외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동네 부사님께서 그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품계가 높은 분이 오셨고, 또 우리가 또 속되게 하면 일본에서 우리 동네 지역, 우리 도선을 깔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조금 더 높은 품계를 가졌던 부사님이 부임을 해오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동네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장소, 송공단인데요. 와, 여기는 왜 이렇게 비석이 많아요? 약간 조용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장소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송공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많은 비석들은 이렇게 단 위에 비석을 직책에 맞춰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세워놓고 네, 그러고 제사를 보니- 지내는 곳. 이곳은 임진왜란 당시 외적과 장렬히 싸우다 순절한 송상현 동래 부사의 넋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곳입니다. 선생님, 근데 여기 보니까 따로 이렇게 뭔가 담장이 둘러져 있고 비석이 또 있네요? 별도로 단을 만들어서 여자분들을 지금 모셔놓은 거예요. 와. 가운데 이제 검섬 순남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송상현 부사를 모셨던 시녀로서 송상현 부사가 돌아가실 때 아마 이제 송상현 부사와 함께 죽겠다고 담장을 넘다가 이제 적에게 붙들려서 결국 적의 칼을 맞고 순절했던 여자분이고요. 옆에 있는 어녀 위 두 분은 이제 우리 동네 업성이 적에게 거의 다 이제 함락될 무렵에 이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와장을 뜯어서 적에게 던져서 대항을 하다 결국 적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어녀 두 분, 동네에서 돌아가셨던 여자분들, 이름 없는 여자분들의 비서까지 해서 우리 동네 지역 임진왜란 4월 15일 날 돌아가셨던 분들을 여자분들을 다 모셔놓은 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길 따라 역사 따라 이번에 가볼 곳은 동네야 때려야 뗄 수 없는 온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선 또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까요? 이렇게 멋있게 있는 이 비가 온정 개건비라는 거잖아요. 네, 숙종 때 이미 아마 돌로 된 두 개로 된 목욕탕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목욕탕이 이제 낡고 이제 막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던 것을 이제 1766년 강필리 부사께서 대대적으로 이제 온정을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제 두 개의 탕을 가졌다면은 강필리 부사 때는 훨씬 더
온정을 크게 이제 개축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으로 기록되어 있는 동네 온천. 용각에서는 매년 용왕제를 지내고 있는데요. 또 가운데 계신 분이 지금 용왕님이십니다. 오, 아니 근데 선생님 특이하게 뭐 이렇게 항아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용왕제의 굉장히 큰 특징이 네네. 보통 이제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네. 제주로 술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이 용왕신에게 드리는 이 제사는 온천수를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용왕제를 지낼 때 저 항아리에 온천수를 담아서 이 용왕님에게 바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네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을 찾아간 곳.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딱 포스가 보니까 일단 여기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뭔가 이렇게 막 열심히 닦고 계신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철판을 항상 은근하게 불을 달궈야 되거든요. 이거는 얇은 후라이팬이 아니고 이런 철판 번철은 항상 은근하게 불을 어느 정도의 온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동네 부사가 임금님께 진상했다는 동네 파전. 싱싱한 재료가 가득 들어가는데요. 4대에 걸쳐 내려온 깊고 진한 세월의 맛 안 보고 갈 수 없겠죠? 시원한 파향이 날아가지 않게 뚜껑을 덮어 익혀주면 드디어 동네 파전이 완성됩니다. 야, 정말 말로만 듣던 동네 파전이네요. 네. 진짜 냄새 때문에 이 침샘이 막 폭발하고 비주얼도 너무 멋져요. 네. 야, 아까 굽는 과정도 펼쳤다 모았다 하는 게 또 뚜껑을 덮어 익히는 게 그러니까 그것도 완전히 다른 파전과 다르잖아요. 네. 전통적인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 젓가락 크게 집어 한 입 가득 넣어줍니다. 야, 정말 이 안에 해물 들어갔죠, 소고기 들어갔죠, 각종 파와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산의 진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진짜 그냥 일반 파 먹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급진 요리를 먹는 것 같아요. 동네 파전을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바로 새콤달콤한 초장에 찍어 먹는 건데요. 아삭하게 씹히는 파에 양념이 곁들여지니 말이 필요 없습니다. 파향이 확 나면서 입안 가득히 팔석함이 너무 맛있네요. 네. 제가 오랜 역사만큼이나 재미난 이야기가 가득한 동네. 걷기 좋은 계절 이곳에 오셔서 역사의 숨결을 느끼고 특별한 추억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